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최윤수입니다. 자, 1장 먼저 보시면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1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한다고 그 분야가 바로 100%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중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동차 보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셔도 일단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추후에 1회독을 다 완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앞서서 말했던 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강의랑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봤던 내용들 보강하시면 되니까 모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자, 1절은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 먼저 공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의 책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책임 소재를 찾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누구 때문인지 책임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죠. 자, 법에 따라서 그 책임은 법에 의해서 누가 책임을 질지 가르게 되는데 자동차 사고에서는 어떤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게 되고 또는 5대5 둘 다 잘못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먼저 책임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행정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민법상 민사상 책임, 민사상,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동차 사고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서 각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공작물인 자동차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의 사용자는 각각 불법행위 책임,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에 따른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작물, 만들어진 제품인 자동차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또 운전자의 사용자, 운전한 사람의 업무를 지시한 사람, 사용자는 각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은 내용들이 좀 생소해도 이런 단어들도 사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점유자, 소유자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책임을 지게 된다. 유상운송계약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차내 승객이 사상하게 되면 사고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와 그 사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의무인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서 계약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단어 중에 사용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사용자. 자, 사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용하는 사람, 유저가 아니고 지금 여기 교재에서 나오는 사용자는 업무상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책임자.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나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는 업무상 책임자를 말한다. 그래서 회사나 회사 대표, 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자,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유상운송계약 같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도 발생한다.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은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도 민사상 책임으로 지게 된다. 자, 지금 자배법상 책임은 중요한 내용인데 그 뒤에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데 그 다만 뒤에서부터 1번, 2번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요건들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까지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민사상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자배법상 책임을 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상 책임은 무엇이냐? 처벌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범칙금, 벌점, 면허 정지 이런 식으로 행정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행정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다음으로는 바로 밑으로 쓰겠습니다. 형사상 책임. 자, 형법에 의거해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람을 사상한 자,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법상의 어떤 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자, 형법상 과실치사, 과실치상을 합쳐서 과실치사상죄라고 말합니다. 자, 형법상에서는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다치게 한 것만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특정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형량과 달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중에는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처벌되는 게 어떤 책임이다? 형사상 책임이다. 어떤 특정한 사고는 형사상 책임을 질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상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이 아니고 행정상으로 뭐 면허 정지되게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상 가중처벌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주한 경우. 두 번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자동차 사고에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중에 교특법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존재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피해의 신속한 회복,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했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했다. 어떤 특례를 정했냐?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특례입니다. 왜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소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런 피해도 늦어지고 처리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중과실치상죄에는 교통사고 처리법의 특례를 적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제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 대인보험 2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특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이 아니고 과실치사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한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치상, 과실치상죄만 특례를 적용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한마디로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보상한도가 없는 대인배상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 처리 특례법은 과실치상에만 적용이 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벌 특례의 제외 사유. 자, 처벌 특례의 제외 사유도 있다. 이 처벌 특례, 처리 특례법에 또 제외 사유, 사망 외에도 제외 사유가 있는데, 자, 다음의 경우 외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다음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사망사고, 방금 말했죠. 사망사고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리특례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뺑소니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자,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 범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대상이 되죠. 하지만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자, 여기 뺑소니에는 특례법 제외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이었고 특례법의 제외 사유. 제외 사유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사망. 피해자의 사망. 두 번째는 뺑소니인데 뺑소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자, 도주와 두 번째는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뺑소니 사고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2대 중대사고라고 해서 12대 중대사고는 교통사고 처벌 특례의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12대 중대사고 뭐가 있느냐?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화물고정장치 위반 이렇게 12가지 중대 사고는 처벌특례의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험 가입 등의 처벌 특례, 위 사항의 특례 제외 사유 총 14가지 및 중상해 사고 15개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인데 위에 14개였죠. 사망, 뺑소니, 그리고 12대 중대 사고까지는 뺑소니, 그리고 12대 중대 사고 12대 중대사고는 처리특례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갔다? 중상해 사고까지 해서 총 15개의 처벌특례 제외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래서 총 이렇게 12개 12대 중대사고에서 중상해까지 제외사유 총 15개. 이 외의 사고는 가해자가 보상 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선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치료에 관한 통상비용 전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의 50% 해당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은 면허 정지 취소 아니면 범칙금 이런 것들이 행정상 책임이었고 민사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이런 것들을 지게 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자배법상 책임 을 지게 되고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되고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공소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들 있었다. 또 그거의 제외 사유 15가지도 있었다라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불법행위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지금 공부할 내용은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뉘는데 지금 볼 내용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상 책임인데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일반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우리 특수 불법행위 책임도 공부할 건데 먼저 일반 불법행위 책임 먼저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0조. 이거는 통으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임 사유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두 번째로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그 손해를 가한 자, 그리고 손해도 있어야 한다.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그리고 책임 능력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총 5가지의 요건을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고의는 무엇이고 과실은 무엇일까? 고의랑 과실. 자, 고의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어떤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즉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한다. 고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가 고의가 되겠고,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이런 심리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법성이란 이런 심리 상태로 인한 행위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실정법 또는 공소양속의 위반을 말한다.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 위법성이 부인되는 경우,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셔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5가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다라고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는, 첫 번째, 정당방위. 두 번째, 긴급피난. 세 번째, 자력구제. 네 번째, 피해자의 승낙. 다섯 번째, 정당행위. 이렇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해당되지 않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손해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그의 법익에 관해서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준용한다.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는 통상의 손해. 손해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하는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인과관계는 위법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생된 위법성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또는 특별법상의 제조물 책임 등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구체적인 경우가 아닌 보통의 경우에서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상당 인과관계설,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설이 통설이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 능력은 무슨 뜻이냐?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해서 법률상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내가 위법 행위를 하면은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능력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 미성년자 또는 심시상실자와 같이 불법행위 당시에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 능력이나 책임 변식 능력이라고도 한다. 책임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요건이 성립이 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 이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자동차 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자,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흔하게 운전자라고 하면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는 자신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일단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원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 말고 민법상에서 자동차 자별법상 책임 자별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책임은 자기를 위해서 운전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는 이러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운행자 중 운전자. 운행자, 운전자 똑같은 말 아니야? 할 텐데 뒤에 배우시면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운행자 중 운전자, 운행자 중에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승객 및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과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며 양책임의 관계는 청구권 경합 관계이다. 자, 공동운행자에 대한 책임, 공동운행자 중에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운행자가 사상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거는 사전 설명 없이는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동차 보험과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 나중에 다시 와서 보면 된다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 나와 있습니다. 자,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 운행자 책임과 운전자, 운전보조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배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지는 책임이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의 관계 1번 보시면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민법상 책임이 둘 다 민법상 책임인데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을 지게 되고 운행자 중에 직접 차량을 운전한 운행자는 운행자인데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 그런 운전자는
승객 및 승객이 아닌 자, 타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과 그리고 운행자 책임 둘 다 부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공동운행자에 대한 책임, 운행자가 둘 이상이다.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을 때 차량을 직접 운행한 운행자는 다른 공동운행자가 다쳤을 때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뒤에 더 내용을 공부하시면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내용이 방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